네, 북한군이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예하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하나인 KN-08.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사실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커드 계열의 그 단거리 미사일이나 혹은 이제 노동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 KN-08, 뭐 08이라도 있는데 이 계열은 ICBM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정확하게 지금 뭐 나온 것은 없으나 대부분 예상하는 것이 최소한 1,500km 이상은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최대 한 10,000km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KN-08 왜 KN-08이라고 하느냐? 코리아 노스 그다음에 08은 2008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에 북한에서 처음 발견된 발사체다라고 해서 KN-08이라고 그러고 네. 이 북한에서는 이것을 화성 13호로 부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13호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등장한 것은 그 2012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100세 생일 때 그때 그 경축하는 그 열병식에 이제 이게 처음 등장하면서 이 언론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이제 당시에 이것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던 것이 북한이 3단으로 구성이 된 이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3단, 그러니까 이 3단으로 분리되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 이것이 ICBM급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실제 미사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컵, 그러니까 일단 그 실제 미사일처럼 이렇게 어떤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모컵이 등장하다 보니까 야, 저것은 진짜가 아니다. 북한이 실제 개발을 못 해놓고 했다고 저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위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지만은 네. 계속 보면 볼수록 이렇게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보유를 하고 그 엔진 테스트도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파악을 하면서 저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작년 그 이제 노동장 70주년 열병식 같은 경우에 이것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두 번째로 두 종류가 이제 구성이 맞습니다. 된 건데 예. 그렇다면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두 종류가 이게 발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그 2015년에 공개된 뒷 모델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고 최초에 공개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그 최초에 공개된 것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3단 로켓입니다. 3단 로켓인데 근데 이제 그 끝쪽에 보면 이제 원추형 그러니까 마치 그 애기 그 젖꼭지병처럼 이렇게 끝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전형적인 ICBM 10,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ICBM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되려 진전된 모습이다 볼 수 있고 2015년에 공개된 모델은 3단이 아니라 2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탄두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그 이렇게 그 젖꼭지형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좀 일반 미사일처럼 이렇게 둥그러져.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의 페어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끝 부분이 굉장히 좀 두텁죠.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탄두가 커졌기 때문에 결국 그 탄두에 실을 수 있는 중량도 증가한다는 것이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소위 이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수준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기술로는 그 2012년에 등장한 젖꼭지병에는 탑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핵을. 근데 지금 이번 2015년에 등장한 거에는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북한은 지금 그 두 번째 공개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네.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전 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이제 조금 틀립니다. 2단 로켓으로 만약에 구성이 된 2015년 형태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2012년에 계산했던 10,000km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5,500km 정도가 공격 가능하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로 뭘 공격하려고 얘를 만들었느냐? 아마도 그 대상하는 장소는 역시 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것이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BM-25라는 그 명칭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게 화성 10호로 불리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성 10호의 경우가 이게 괌 공격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게 그 사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실제 그 원형이 되었던 소련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한 2,500km 정도밖에 사거리가 되지 않았고요. 북한이 과연 그 이상의 사거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러한 KN-588을 가지고 최소한 괌 정도 이상은 공격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성능을 개량한다면 하와이 정도까지는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정도로 성능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2012년에 나왔던 그 원추형 그러니까 그 적곡집 형태의 그 미사일이 아니라 2015년에 그걸로 실전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비행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초기 배치 단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저는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는 것이요. 지금 이제 특히 이 로켓들을 보고 있으면요, 이 KN-5A 시리즈들을 보고 있으면은 얘와 유사하게 아주 이상하리만큼 닮은 그 로켓이 있습니다. 은하 3호. 은하 3호 얼마 전에 발사한 광명성 4호. 이게 사실은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가. 근데 이게 형태가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형태만 비슷한 게 아니라 구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KN-588을 덩치를 좀 키운 게 은하 3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KN-588의 경우에는 이 끝단 부분에 1단 로켓이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의 그 엔진, 로켓 모터를 4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1단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하 3호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 엔진보다 조금 더 그 엔진 출력이 센 노동의 바탕에서 이제 노동 미사일의 바탕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그 은하 3호가 2번이나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KN-588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시점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뭔가 반발이라 맞불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KN-588이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이번에 새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게 밝혀진 건 뭐냐면은 그 얼마 전 2월 9일이었죠. 미국의 그 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그 클래퍼 국장이 그러니까 미 국가정보국장인 네네. 클래퍼 국장이 이제 참석을 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원래 미국은 이렇게 매년 전 세계 위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상원 군사위원회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위협 평가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안에서 보고 내용으로 이런 KN-588이 이제 실제 그 여단으로 돼서 실전 배치가 됐다라고 네.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을 곧바로 한 것이 아니라 예. 한 작년 정도에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을 지금 미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약간 흐름이 맞는 것이 우리 작년 한 가을 정도에 그런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 전략군, 그러니까 이 로켓을 이 미사일들을 통제하는 부대가 전략군인데 예. 이 전략군의 지휘관인 김락겸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김락겸이 뭐 개인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즉 전략군 자체가 이제 상장이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라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 즉 육해 공군에 해당하는 이제 새로운 제4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제4군으로서 전략군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핵 보유한 국가가 핵무장을 제대로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육해공 뭐 해병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공산권에서는 더더군다나 별도의 군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죠. 같은 경우는 육해공 이외에 전략군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육해공 이외에 이전에는 제2포병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편제를 바꾸면서 로켓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KN-588도 실전 배치가 됐을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이라든가 주변국들을 향해서 야, 이제 우리는 ICBM을 보유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미 군 당국은 미국 본토까지 상당 부분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하지만 비행 실험 없이는 신뢰도가 좀 낮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비행 실험 자체가 그 조금 좀 그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 그 기체를 갖고 얼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로켓 모터가 소모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 설계에서의 조그만 차이, 조그만 각 차이 때문에 이 비행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발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성능이 나오는 것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N-58은 은하 3호 로켓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성능은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이렇게 이 실제 발사를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그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N-58 말고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한 것이 이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무수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이 무수단이 단순히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일 뿐만 아니라 이 무수단의 원형은 원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SLBM입니다. 즉, 그 지금 북한이 작년에 보면 SLBM이라고 그래서 그 북극성 1호라는 걸 쏴 올렸지 않습니까? 그 결국 북극성 1호라는 것이 이 무수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한데 길이만 좀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그 탄두 형태만 그 기존의 무수단의 이 뭉툭한 형태에서 그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KN-58의 이 젖꼭지병 형태, 원추형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도 이 무수단이 이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는 잠수함에서 이걸 발사할 것을 생각하고 그걸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몇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더라도 성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거의 비슷하고요. 보면 우리가 어떤 그 로켓을 이제 그 성능을 검증할 때는 꼭 그 실물을 발사하지 않고 예. 그 크기를 축소한 축소 모델을 발사함으로써도 충분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KN-58 같은 건 축소 모델이 아니라 확대한 모델을 발사해서 성공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북한 스스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사거리는 괌이나 하와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예. 요격 미사일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이야 거리가 짧지만은 우리가 왜 이번에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를 가지고 이렇게 흥분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게 결국은 그 탄두를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결국 지금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올리고 어느 정도 비행하는 것까지만 보여줬지만은 이젠 다시 재진입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KN-58이 이게 실제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그 북한은 은하 3호, 그다음에 광명성 4호 발사를 통해 가지고 해서 그러한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지금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위험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아직 ICBM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아직 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안전한가 보다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위험에 진즉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잠깐 중간중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전방과 중앙 후방 지역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을 이렇게 예. 세 개 벨트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 미사일 보유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예, 주시죠. 지금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역시 그 스커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스커드 미사일을 그 애초에 이제 그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 1980년대 초에 81년경에 이제 샘플을 입수해서 이걸 카피 생산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는 그 이거 카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제품을 이란에 팔면서 이렇게 굉장히 돈주머니도 채우는 그러한 그 일거양득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스커드가 일단 주축이 됩니다. 스커드는 스커드 B형, C형, ER형 이렇게 나눠져서 C 같은 경우가 사거리가 300m, 그 다음에 D형 같은 경우, C형 같은 경우가 500km, 그 다음에 그 ER 같은 경우가 뭐 700에서 뭐 1000km 정도까지 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쏠 수 있는 게 노동 미사일입니다. 네.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0에서 1,300km 정도까지 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커드와 노동은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미사일입니다. 그 어떤 디자인만 좀 노동이 조금 확대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 이것을 합쳤을 때 북한이 한 300에서 최소 300에서 많게는 한 5, 600기 정도까지 보유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00여 기 정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발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지상 기지에서 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실어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떤 트럭 같은 거에다가 수직 발사대를 세워서 쏠 수 있게 하는 이동 발사 차량, 텔이라고 하는데 그 이동 발사 차량을 지금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용으로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100대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100대 정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고. 예. 이 사실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들을 추적하고 공격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협적인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한 단계 더 멀리 쏠 수 있는 거는 바로 무수단입니다.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러시아의 그 R-29라는 그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은 한 3,000에서 4,000km 정도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한 50여 개 정도의 이제 저거를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KN-58 예.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네. 그 아까 우리 계속 설명한 거죠. ICBM급으로 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스커드, 노동, 그다음에 무수단, KN-58 이건 전부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독사라고 그래서 KN-02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KN-02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그닥 멀지는 않습니다. 한 여태까지 파악하기로는 독사 초기형은 한 130km 정도 되고 지금 좀 성능 개량한 것이 한 220km 정도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하고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